서울시장 자리는 왜 대통령 후보 공장이 됐을까? 여러분, 선거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재선거를 제일 싫어하고 같은 편이 재선거를 하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왜 서울시장 자리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선거 이야기인데 사실 재선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서울시장 자리가 왜 계속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지 그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번 선거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6월 3일 투표 당일입니다.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투표용지가 없습니다. 줄 서 있는데 투표용지가 없는 겁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인데 6시가 넘어서도 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를 못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잘못 이해한 줄 알았습니다. 선거날 투표용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26년 대한민국 얘기가 맞습니까? 잠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여기저기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발표를 보니까 전국에서 부족한 투표용지가 7,194장이었습니다. 처음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보다 1.5배 늘어난 숫자입니다. 처음 발표도 잘못됐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기간 중에 휴가를 갔습니다. 선거날 휴직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선거날 선관위 직원이 휴가를 갔습니다. 저 이게 웃겨야 하는 건지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잠깐 멍했습니다. 매년 있다시피 하는 선거를 이렇게 관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뭘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에 선관위 친인척 채용 문제도 터졌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라 책임도 불분명합니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구조입니다. 홍준표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철저하게 수술해야 한다.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간부들 모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법원이 잠실 7동 투표소를 현장 검증하러 나갔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모자랐는지 직접 보러 간 겁니다. 이게 재선거 논란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선관위 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황당한 사태가 국민의힘 내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흔들었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입니다. 선거 이긴 편입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이 어디서 터졌냐?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그것도 0.1% 차이로 결판이 난 선거에서 최종 투표 차이가 8,400표였습니다. 8,400표요. 서울 유권자가 800만 명이 넘는데 8,400표 차이입니다. 0.1%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아파트 단지 한 곳만 표가 달랐어도 결과가 바뀌었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개표 당일 밤이 어땠냐면 처음엔 정원호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러다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밤새 이게 반복됐습니다. 오세훈 캠프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고 정원호 측 기자회견은 계속 밀리고 새벽이 되도록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 긴 밤을 버티다가 오세훈이 이겼습니다. 투표 못한 사람들이 다 투표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장동혁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국 재선거를 하자.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도 예외 없이 다시 하자. 서울시장 선거도 포함이다. 잠깐만요. 자기 당이 이긴 선거를 자기 당 대표가 다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장동혁은 사전투표도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직장인, 학생, 군인처럼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걸 없애자는 겁니다. 이준석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정선거, 단일 의제 정당이 됐다. 윤 어게인 정당이 된 것이다. 오세훈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바로 반격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 재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엄격하게 명시돼 있다. 법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직에서 끝까지 버티든 물러나든 어떤 선택을 해도 박수받기 어렵다. 같은 당 대표한테 공개적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장 대표가 향후 보수 정국의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건 그냥 비판이 아닙니다. 너는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같은 당 사람이 같은 당 대표한테 이쯤 되면 커피가 한 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을 표면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왜 장동혁이 자기 당이 이긴 선거를 다시 하자고 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적표를 보면 서울시장만 지켰습니다. 경기지사는 졌습니다. 인천시장도 졌습니다. 광역단체장 대부분을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5선 서울시장 겨우 지킨 선거를 이겼다고 할 수 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긴 선거가 아니라 진 선거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5선 의원 권영세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진 선거라는 걸 전제로 한다.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재섭 의원은 아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간단하게 두 글자로 참패다.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처음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었다. 같은 편인데 대표랑 투샷을 안 찍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대표가 같이 찍히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한 거죠. 이 말이 공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장동혁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장동혁이 재선거 카드를 꺼낸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사퇴론이 나오는 순간 재선거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재선거 이야기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이 재선거로 몰립니다. 사람들이 재선거 얘기를 합니다. 장동혁 사퇴로는 뒤로 밀립니다.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면 재선거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 지도부 책임론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게 장동혁의 진짜 속셈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머릿속은 그 사람만 압니다. 다만 이 타이밍이 좀 묘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재선거 요구가 선관위 개혁 요구인지, 오세훈 사퇴 압박인지, 장동혁 사퇴론을 피하려는 물타기인지, 지금 그게 전부 뒤섞여 있습니다. 묘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그걸 알려면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세훈 얘기를 하려면 2006년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첫 당선입니다. 당시 상대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오세훈이 서울 25개구 522개 동 전 지역에서 다 이겼습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역대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뭘 했냐? 디자인 서울 정책을 밀었습니다. 서울을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당시엔 좀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 돌아보면 서울 도시 이미지가 그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 재선도 했습니다. 상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는데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에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이냐 선별급식이냐. 간단히 말하면 학교 밥을 모든 아이한테 다 줄 거냐, 어려운 집 아이한테만 줄 거냐, 이 논쟁이었습니다. 오세훈은 선별급식 주장이었습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밀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오세훈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로 시민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표 결과 투표율이 25.7%가 나왔습니다. 33.3%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개표도 못하고 투표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사퇴했습니다. 급식 문제로 시장을 사퇴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밤 얘기로 시장이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오세훈은 정치 무대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20대 총선에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21대 총선에도 나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총선을 2번 연속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때 제 주변에서도 오세훈은 끝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급식 때문에 사퇴하고 총선도 2번 떨어졌으면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닌가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2021년에 돌아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서울시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오세훈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고 당선됐습니다. 보수가 4연속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지던 시절이었는데 오세훈이 이기면서 그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 선거 하나가 이듬해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재선 성공, 2026년 6월 3일 5선, 급식 때문에 던졌다가 15년 뒤에 5선을 했습니다. 이게 드라마로 썼으면 억지 같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5선 기록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2011년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사퇴 때문에 자리가 비었고 그 빈자리에 박원순이 들어왔고 박원순 별세로 다시 빈자리가 생겼고 거기에 오세훈이 돌아온 겁니다. 자기가 만든 빈자리에 돌아와서 결국 5선을 했습니다. 이게 웃긴 건지 대단한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세훈이 복귀하고 나서 뭘 했냐? 이게 좀 봐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제도입니다. 원래 10년 넘게 걸리던 절차를 5년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서울 곳곳에 멈춰있던 재건축 사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5선 공약에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내걸었습니다. 31만 가구면 서울시 주택 공급에서 상당한 비중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서울 대중교통을 월 6만 2천 원에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출시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렸습니다. 4개월 만에 승용차 이용 약 10만 대를 줄였다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한강버스도 만들었습니다. 한강을 배로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 좀 황당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실제로 운행해 보니까 시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서울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명동 버스 정류장 개편하다가 교통 혼란이 나서 새벽에 사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홍수 때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경험이 쌓이면서 오세훈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해봤다는 게 정치에서는 중요합니다. 5선 슬로건이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이었습니다. 세계 3위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GTX-A 삼성역 8월 운영 예고도 나왔습니다. 강북 서남권 교통 연결에 20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해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세훈만 이러냐? 아닙니다. 서울시장 자리는 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가?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인구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가까이, 서울시 예산 51조 5천억 원. 51조가 어느 정도냐?
웬만한 중소 국가 예산보다 많습니다. 서울시가 사실상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뭐냐? 대통령이 하는 일을 축소판으로 매일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예산 짜고 조직 관리하고 민원 처리하고 언론 대응하고 교통정책 세우고 주택 공급 계획하고 국제행사 유치하고 이게 전부 대통령이 나라 단위로 하는 일들입니다. 기업에서도 비슷합니다. 가장 큰 사업부 책임자는 언젠가 CEO 후보가 됩니다. 왜냐? 가장 복잡한 조직을 돌려갔으니까요.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상대해 봤으니까요. 그 경험이 CEO를 만듭니다. 서울시장이 그 자리입니다.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경험을 대통령 예비시험처럼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계천 복원했습니다. 버스 노선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됐습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명박이 대선 나가면서 종로 의원직을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이었습니다. 이명박이 만든 빈자리에서 노무현이 올라온 겁니다. 정치는 진짜 이상한 데서 연결됩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을 사회혁신, 도시재생, 공유경제 이런 키워드로 서울을 운영했습니다. 삼성까지 하면서 대권주자로 계속 거론됐습니다. 이명박, 박원순, 오세훈. 사람은 다 다릅니다. 진영도 다릅니다. 근데 패턴은 같습니다. 서울시장 자리가 대통령 후보 공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는 한 오세훈은 계속 대권주자입니다. 그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두 사람이 싸우는지의 진짜 배경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해석입니다. 당사자들은 다르게 말하겠지만요. 여러분, 이제 현실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대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됩니다. 다음 대선은 2030년입니다. 그때 오세훈 나이가 69세입니다. 출마하려면 시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하면 자리가 비고 빈 자리에는 재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비용이 대략 700억 원 안팎입니다. 700억이요. 저 이거 읽고 은행 앱을 켜봤습니다. 역시 없더군요. 확인만 했습니다. 700억을 들여 선거를 또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재보궐선거는 그냥 시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게 대선 전초전이랍니다. 차기 권력 지형을 미리 보여주는 시험장이 됩니다. 2021년 보궐선거가 그랬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하나 있는데 전국 정치판이 뒤집혔습니다. 오세훈이 이기면서 보수 4연패를 끊었습니다. 그 선거 하나가 이듬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700억짜리 선거가 수백조짜리 정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자리를 누가 갖느냐는 서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여당, 야당 모두 총력을 기울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하나를 두고 전국이 움직입니다. 이게 서울시장 자리의 무게입니다. 서울시장 자리가 비면 누군가 올라옵니다. 그 누군가가 다음 정치 판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 2011년 급식 때문에 사퇴했을 때 그 빈자리에서 박원순이 올라왔습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 자리를 채우면서 야권의 새 대권주자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는 단순히 큰 자리라서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떠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올라오고 그 사람이 또 대선 판도를 흔들게 됩니다. 자리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이 재선거를 원하는 게 정말 선관위 개혁 때문인지 그 빈자리를 만들고 싶은 건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여러분, 잠깐 다른 각도로 봐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대선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정이 흔들립니다. 지금 서울에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80석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오세훈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GTX 삼성역 8월 운영 예고도 있고 강북 서남권 교통 연결에 20조 8천억 원 투자 계획도 있고 한강 개발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전부 서울 문제 같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문제입니다. 서울 집값이 흔들리면 전국 부동산이 흔들립니다. 서울 기업 환경이 바뀌면 투자 흐름이 바뀝니다. 서울 교통이 막히면 수도권 전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시장이 자꾸 대선을 보다 보면 서울 시민 950만 명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950만 명의 손해는 대한민국 경제의 손해입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정치인은 바뀝니다. 그러나 서울은 남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떨어뜨렸습니다. 0.1% 차이 선거에서 재선거 논란이 터졌습니다. 오세훈과 장동혁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 뒤에는 보수 내부 권력 지형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 지형의 중심에 서울시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명박부터 박원순, 오세훈까지 계속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왔습니다. 투표용지 황당 사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투표용지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자리를 지킬지, 장동혁이 대표직을 지킬지, 재선거가 실제로 열릴지, 이건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든 서울시장 자리는 또 누군가를 대권주자로 만들 겁니다. 왜 서울시장 자리는 대통령 후보 공장이 됐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